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자체 제작을 해봤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와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병원이 대치동 학원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많이 봐요. 고등학생도 있고 재수생, 3수, 4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제 속된 말로 삽질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신건강의학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시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성적이 자꾸 떨어지거나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성적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질환은 우울증이에요. 보통 청소년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정신건강의학 질환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의 중요 증상 중에서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 이유는 뇌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뇌가 하는 일, 고도의 사고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당연히 공부할 때 지장이 크죠. 거기다가 뇌가 하는 기능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빠져들고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 그게 그냥 단순히 게을러지고 이거랑 좀 다르게 머리로는 하고 싶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게 이제 의욕이 떨어진다는 건데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도 이해를 잘 못하고 남들도 이해를 못해서 게으름 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타박을 받다 보면 점점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우울증의 중요 증상 중에서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잠이 너무 많이 오거나 극과 극인데 잠이 너무 많이 와도 항상 피곤하고 잠을 자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잠이 너무 안 와서 못 자도 역시나 잠을 못 자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보다는 좀 약하다고 보통은 볼 수 있는 적응장애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은 약한 우울증. 어떤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우울 증상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이거 역시도 성적을 우울증과 비슷한 이유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는데요. 범불안장애는 쉽게 말하면은 좀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호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 길 가다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뭐 공부하다가 천장이 무너지진 않을까? 뭐 불이 나진 않을까? 이런 잡다한 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희박한 그런 경우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겁을 먹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사람이 근데 너무 이렇게 불안이 크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불안을 처리하느라고 거기에 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느라고 정작 이제 뇌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뭐 공부나 학업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불안장애라고 알려진 이제 불안장애가 있는데 특히 어떤 큰 시험, 수능이나 이런 걸 볼 때 수행 불안이라고 하죠. 평소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 알고 있고 혼자서 문제 풀 땐 잘 되는데 정작 중요한 시험 순간에는 이게 너무 그 행위를 하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뭐 당연히 큰 시험이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수능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뭐 잠깐 머리가 하얗게 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돼서 아무리 문제를 읽어도 읽히지가 않고 집중도 안 되고 당연히 성적은 안 나오고요. 사회불안장애도 굉장히 흔하고 또 자제들 아시는 공황장애도 흔합니다. 공황장애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큰 불안,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 내가 죽진 않을까, 미치진 않을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이 견디기가 힘든 건데, 역시도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 불안을 처리하느라고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불안을 계속 느낀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 불안을 느끼다 보면은 불안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공부를 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점점 꺼리게 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PC방에 가서 이 불안을 좀 떨어뜨린 상태로 거기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느라고 또 역시 해야 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장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꽤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보면은 강박장애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박장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강박이 있는 건데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집착해서 계속 반복하거나 둘 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이런 건데 뭐 수험생이라고 치면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딴 생각 좀 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에 집착이 돼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그만하는 게 잘 안 돼요. 끊는 게 잘 안 돼서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몇 시간 동안 공상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오늘 하루의 일과가 좋으려면 뭐 오늘 안에 뭐 1, 2, 3, 4, 5, 6, 7, 8, 9, 10을 다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그 숫자를 보거나 길 가다가 보거나 이런 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꽂혀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강박장애는 이제 어떤 행위에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범한 일상, 뭐 책가방을 싸는 일도 하나하나 10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딱딱딱 쌓아야 되고 그걸 몇 번씩 확인해야 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뭐 30분, 1시간씩 가는 분들도 있고 매일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 시간 역시도 절차를 딱딱 지키느라고 1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결국에는 소모되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수능을 볼 때 지문이 많잖아요. 지문을 읽다가 그냥 뭐 대충 보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지문을 보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서 결국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공부할 때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혹시 나오진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빠뜨린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꾸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하진 않았나 의심이 드니까 또 자꾸 기억을 해보려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느라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장이 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강박장애는 특히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냐 집중해라 이렇게 핀잔만 하고 딴 생각을 하는 요인들을 자꾸 제거하고 결국엔 이제 기숙사 학원에 보내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몰아치는 건데 정작 자신은 알아요. 내가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큰데 이걸 경험 안 해보신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결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또 삽질이죠.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잘 현상을 이해해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화 장애라는 게 있어요. 신체화 장애는 몸이 어디가 아픈 건데 검사를 해봤자 문제는 없는 거죠. 뭐 흔한 거는 배가 아픈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이 아픈 것도 있고 머리가 아픈 것도 있고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계속 되면은 역시 그 고통에 꽂혀서
그 원인을 또 알아내려고 꽂혀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그다음에 강박장애, 신체화장애 같은 것들이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이유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궁금하시면 더 알아보고, 정말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진료나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공부를 기왕 하는 거,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적을 떨어뜨리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